옵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여기 있어요. 옵셋하고 팔로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이제 대략의 모델링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해서 500, 500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면을 선택하고 자,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란 뜻입니다. 일정한 간격만큼 띄워서 복제하는 것. 이렇게요.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띄워서 물체를 복제하는 것. 이해가 옵셋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옵셋은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옵셋 클릭하고 뭐 50mm 그러면 클릭하고 마이너스 50mm 마이너스 100mm 자, 보이시나요? 옵셋 들어가는 거 바깥쪽으로 200mm 이렇게요. 내가 간격을 이와 같이 조절해 가면서 옵셋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옵셋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각형이고요. 모서리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세 번째 모서리. 여긴 선택 안 했어요. 옵셋.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가 실행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두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두 개만 선택했어요. 옵셋.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4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 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면을 선택하고서 옵셋은 안 돼요. 최소 모서리 두 개 이상 선택해야 옵셋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옵셋.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600, 600 그리고 푸시 앤 풀 600 이렇게요. 600에 600짜리를 하나 그립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음 맨 위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합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옵셋 200mm 다시 선택합니다. 다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선택하고 옵셋 200mm 푸시 앤 풀 얘는 400mm 얘는 200mm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이 안쪽으로 자, 선택하고 옵셋 자, 10mm만 할까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안쪽에서 이렇게 20mm 내려보죠. 그럼 모양 이렇게 잡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하나씩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옵셋.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10mm. 다시 푸시 앤 풀 20mm. 다시 볼까요?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고 옵셋 10mm 선택하고 20mm 안쪽으로 넣어 보시면 이게 140 이쪽에 있는 과제물이 됩니다. 보시면 바로 여기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질이란 뜻이에요. 재질이란 뜻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기본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카페트, 그 다음, 칼라는 넘어가고요. 글래스 유리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잔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메탈, 금속류, 그 다음에 패턴, 루핑, 지붕이란 뜻이네요. 스톤, 돌멩이, 그 다음에 서페이스, 표면이란 뜻이고요. 타일, 워터, 물, 자, 우드, 윈도우죠. 우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자, 제가 벽돌을 여기다 쌓아 볼까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콘이 이렇게 버킷, 즉 페인트 통으로 바뀝니다. 가서 클릭. 자, 어떤가요? 벽돌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요? 다시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잔디가 있네요. 잔디 클릭. 그리고 자, 어떤가요? 잔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우린 작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 스포이드 보이시죠? 이 부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꾹 클릭하면 내용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도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 주셔야만,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 주셔야만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자, 그래야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벽돌에 잔디가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재질도 한번 부여해 보시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바닥부터 갈까요? 자, 렉탱글. 자, 30에 300이네요. 30,300. 그 다음에 높이는 690. 푸시앤풀 690.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540,30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복제하고요. 한 번 더. 복제를 하는데 클릭하고 나누기 2.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얘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상판을 만들 거예요. 600, 1500. 다시요. 1500, 600.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이쪽에서 그려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려오면 되겠네요. 이동하기. 자, 그 다음에 두께가 30이랍니다. 빼죠. 이렇게 옵셋 30.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이렇게 30.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어떤가요? 지금 제가 작업하면서 계속 메이크 그룹 한 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선택하고, 자, 여기까지 놔도 되겠네요. 나누기 2. 얘는 삭제. 그러면 자, 이렇게 금방 책상이 만들어지죠. 부품별로 다 메이크 그룹을 해 놓는 겁니다. 부품별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부분에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점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 두 개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점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치수 기입이 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렇게 클릭하시면 치수 기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수 기입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MDF 우드 필름 마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얘입니다. 얘가 텍스트예요. 클릭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됩니다. MDF 슬래시 우드 필름 마감.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부 치수 기입까지 한번 넣어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섀도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고요. 시간은 여기서 조절해요. UTC 시간대를 활용합니다. UTC 시간대가 있는데 이 UTC 시간대가 여기 UTC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시간대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날짜가 되겠죠. 근데 이걸로 조절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느냐? 자,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모델 인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메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 들어오셨나요? 왜 안 떠?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모델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디멘전, 여기 아까 우리가 썼던 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일, 그리고 지오 로케이션, 바로 얘입니다. 지오그래픽 로케이션, 지정학적 위치란 뜻입니다. 이거 애드 로케이션 쓰지 마시고 얘 말고 요 위에 set manual location입니다. 국가가 우리나라죠. 한국. 그 다음 로케이션, 서울이든 아니면 다른 데든, 저는 독도 쓸 겁니다. 독도. 자, 132에 북위 38도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37도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적당히 위치를 맞춰주고 오케이. 그러면 그림자가 싹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UTC 플러스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9시간 빠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짜, 여기 시간이죠. 해가 가장 높게 뜨는 때가 언제예요? 12시부터 2시 사이가 가장 해가 높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날짜입니다. 언제로 갈까요? 11월 달로 돼 있는데 8월 한 1일 정도 이때가 제일 해가 쨍쨍하게 뜰 때인 거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림자가 가장 위에 있을 때, 해가 가장 위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보시죠. 렉탱글을 하나 그릴 겁니다. 70에 70이고요.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올리는데 720mm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100mm 되는 지점에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선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렇게요. 100mm. 자,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쪽에선 안 나오죠.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을 하나씩 선택해서 이동해 줄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30mm 엔터.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30mm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줄어드는 의자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에서 렉탱글을 그립니다. 1200, 750. 네, 이렇게요. 그 다음 푸시앤풀로 30mm만 올리시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다리가 오른쪽에 있는 다리와 어떻게 되나요? 대칭이 되는 거죠. 이 다리가 이 뒤쪽에 있는 거와 대칭이 돼야 됩니다. 자, 보시죠. 선택하고 오른쪽을 누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플립 얼롱, 플립이 뒤집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지정되어 있는 선의 방향으로 뒤집다 라는 뜻입니다. 그룹 레드라고 하면 이 레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룹 블루, 그린 그러면 이렇게 대칭시킨다는 얘기고, 그룹 블루 그러면 이렇게 대칭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던, 왼쪽에 있던 얘를 오른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레드 방향입니다. 선택하고 플립 언론 그룹 레드. 자, 복제된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니, 그냥 가죠. 자, 일단 하나 복제. 일단은 갖다 놓고 선택하고 레드 방향으로, 자, 위치 맞춰 놓고, 그러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선택해서 이동하기, 복제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린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선택하고 플립 얼롱, 그 다음 그린 다이렉션,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으면, 자,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렉탱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도 좋지만,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점과 여기 가운데 점이 일치하면 더 좋단 말이죠. 이렇게 가운데 점과 가운데 점으로 밀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를 불러올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자,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미지하고 텍스처가 있는데 텍스처를 쓰셔야 돼요. 이미지를 선택해 놓으면 이미지 자체가 들어와 버립니다. 이미지가 객체처럼 들어와요. 오브젝트처럼 들어오는 거고, 텍스처를 선택하면 질감으로 들어옵니다. 선택하고 아크 선택하고 텍스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위치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요. 클릭하고 이게 저기라서 그렇구나. 자, 익스플로드 파일 임포트 텍스처 선택하고 자, 위치.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와요. 질감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불러와 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그룹을 하나도 안
저도 잠깐만. 네. 선택해보세요. 어? 분리가 안 되는데? 잠시만요. 뭘까요? 얘가 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부럽군요. 아니, 그룹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분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얘가 다시 분해하고요. 얘가 다시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두께 분해. 지금
자, 또 보실까요? 165쪽을 보시면 돼요. 162쪽부터 165쪽까지의 내용인데 가이드를 이용해서 각도계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166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팔로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팔로우미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옵셋 바로 위에 있는 모델링 명령어가 팔로우미입니다. 스케치업은 모델링 명령어가 많지 않아요. 익스트루드, 팔로우미, 그 다음에 뭐 옵셋, 요 정도. 옵셋은 간격 띄우기니까 특별한 건 없고, 그럼 사실상 모델링 명령어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팔로우미는 나를 따라오세요란 뜻이잖아요. 자, 렉탱글.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선만 이렇게 남겠죠. 자, 그 다음 서클.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팔로우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경로를 따라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팔로우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경로를 다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누르고 클릭.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시 보세요. 원래 사용하는 방법은 팔로우미를 누르고 돌출할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 돌출할 길을 따라서 마우스로 이렇게 쭉 따라 그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전체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누르고 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 겁니다. 라인. 자,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원뿔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서클.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그리고 이레이즈. 반을 지워버렸습니다. 원 선택하고 팔로우미 반원을 클릭하면 다시 볼까요? 얘가 면이 끊어져서 그러네요. 이동하기. 그리고 붙어버렸네. 다시요. 서클. 자,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선을 그려보고 서클. 이 정도네요. 이레이즈. 라인. 다시 한번 이레이즈. 자, 이렇게 띄워놨어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구슬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167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서클입니다. 서클인데 처음 시작할 때 모서리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개. 반지름 100mm. 자, 이렇게 나오네요. 라인. 자, 그러면 이 위에서 100mm. 아이고. 자, 이렇게 100mm. 자, 라인. 라인. 자, 중간에 이레이즈 하고요. 자, 테두리. 그 다음 팔로우미. 그럼 어떻게 되나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만 모서리가 안 보이잖아요. 모서리를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모서리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피라미드이 만들어지죠.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5배, 콤마 5배. 푸시앤풀 5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 위의 면과 이쪽 면, 오른쪽 면과 왼쪽 면에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선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 이쪽 끝에서 100mm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서리 2개 선택하고 푸시앤풀, 옵셋 100mm. 다시 볼까요? 이렇게. 옵셋 100mm.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그 다음 전체 선택해서 옵셋 다시 100mm. 옵셋 100mm. 다시 옵셋 100mm.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홈이 만들어지는 면, 즉 이 면에 삼각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제가 좀 이만큼 빼서 그리죠. 20mm.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20mm. 그리고 아래로 20mm.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얘는 지우고. 이 면, 요 모서리가 요렇게 수직인 모서리는 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얘와 수직인 모서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와 수직인 모서리들은 이쪽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복사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 되겠죠. 카피. 자, 이레이즈.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이동하기. 자,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로테이트. (90도) 자, 이동하기. 자, 이쪽에 있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이동하기. 자, 제가 이렇게 이동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로테이트 해야 됩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 90도. 자,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팔로우 미 클릭. 홈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홈이 새겨집니다. 얘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새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어떻게 됐나요? 위에 만들어졌죠. 무슨 얘기예요? 이 모서리보다 왼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언두. 보세요. 라인. 자, 이렇게 Z방향으로 움직여 볼까요? 네, 여기 있어야 되네요. 이동하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우개. 다시 한번 볼까요? 팔로우 미. 자, 어떤가요? 홈이 파여지나요? 자, 얘는 얘하고 방향이 안 맞습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이렇게 90도 돌아가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Z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면 되겠네요. 이만큼. 자, 이동하기. 이레이즈.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